여러분, 지금 여러분 눈앞에 10원짜리 동전 하나가 놓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작은 동전만 한 크기의 철판 조각 하나가 무려 10톤의 무게를 견뎌냅니다. 10톤이면 다 큰 아프리카 코끼리 2마리쯤 되는 무게예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로 늘리면 1톤짜리 준중형 자동차를 무려 1500대나 그 위에 올려놓아도 끄떡없이 버팁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그런데 이 괴물 같은 철을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냐면요. 일본도 못 만들었고 중국도 못 만들었습니다. 세계에서 네로라 하는 철강 강국들이 30년 넘게 도전하고 또 도전했지만 번번이 벽에 부딪혔던 그 철을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만들어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도로를 달리는 자동차 10대 중 한 대의 뼈대에는 바로 이 한국산 철이 들어가 있습니다. 벤츠도, 캐딜락도, 콧대 높기로 유명한 일본차마저도 조용히 이 철을 가져다 쓰고 있죠. 오늘은 바로 이 이야기, 꿈의 철이라고 불리는 대한민국 K철의 역전 드라마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제대로 시작해볼까요? 우리가 이 철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해하려면 먼저 조금 우울한 이야기부터 꺼내야 합니다. 한때 철강업계에서는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떠돌았어요. 철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산업혁명 이후로 철은 산업의 쌀이라고 불렸죠. 건물도 철로 짓고, 배도 철로 만들고, 자동차도 철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철이 갑자기 천덕꾸러기 신세가 될 위기에 처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바로 자동차였습니다. 전 세계 각국 정부가 환경 문제 때문에 자동차 연비 규제를 점점 강하게 조이기 시작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기름을 덜 먹는 차를 만들어라. 안 그러면 벌금 물린다. 이렇게 압박한 겁니다. 그런데 자동차가 기름을 덜 먹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차를 가볍게 만드는 겁니다. 무거운 사람이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지만 가벼운 사람은 가뿐하게 올라가잖아요. 자동차도 똑같아요. 차가 가벼우면 같은 기름으로 훨씬 멀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자동차 무게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 무거운 철을 어떻게든 좀 빼자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알루미늄이었습니다. 알루미늄은 철에 비하면 무게가 3분의 1밖에 안 돼요. 정말 가볍죠. 여러분이 집에서 쓰는 음료수 캔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가벼운 소재로 차를 만들면 무게가 확 줄어드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눈독을 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실제로 독일의 고급차 브랜드 아우디는 2000년대 초반에 알루미늄으로 만든 차를 내놨고요. BMW 같은 회사는 심지어 비행기에나 쓰던 탄소섬유라는 첨단 소재를 최고급 세단에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중형차 한 대의 차체 무게가 280kg에서 300kg 정도였는데 이런 가벼운 신소재들을 쓰기 시작하면서 220kg까지 뚝 떨어졌어요. 무려 60kg 넘게 가벼워진 거죠. 성인 남성 한 명 몸무게가 통째로 빠진 셈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철강 회사들 입장에서는 등에 식은땀이 흐를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들이 100년 넘게 지켜온 안방을 알루미늄이라는 낯선 손님이 야금야금 파고들고 있었으니까요. 이러다가 정말 철이 자동차에서 밀려나는 거 아니야? 하는 위기감이 업계 전체를 짓눌렀습니다. 신문이며 잡지에서는 경량화 전쟁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고 몇몇 전문가들은 이제 철의 시대는 저물어 간다고 단언하기도 했죠. 철로 먹고 살던 회사들 입장에서는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반전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알루미늄이 그렇게 좋아 보였는데 실제로 써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약점들이 줄줄이 튀어나온 거예요. 첫 번째 약점은 바로 돈이었습니다. 알루미늄은 철에 비해서 너무너무 비쌌어요. 자동차 외장재를 만든다고 치면 알루미늄은 철에 비해서 재료값만 무려 5배 가까이 비쌌습니다. 게다가 이걸 자동차 모양으로 가공하는 비용도 2배 넘게 들었죠. 그러니까 알루미늄으로 차를 만들면 차값이 확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두 번째 약점은 수리였어요. 혹시 알루미늄으로 만든 고급 수입차를 몰다가 사고가 났는데 수리비 견적을 보고 기절할 뻔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철은 용접이 아주 쉬워요. 불로 지져서 착 붙이면 되거든요. 그런데 알루미늄은 이 용접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특수한 나사나 리벳이라는 걸로 일일이 물려서 조립해야 해요. 이러니 수리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들었던 겁니다. 게다가 알루미늄은 한번 쓰고 나면 재활용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정말 반전 중의 반전인데요. 알루미늄은 흔히 친환경 소재라고 알려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였습니다. 알루미늄을 1kg 만드는데 나오는 이산화탄소가 무려 11kg에서 12kg이 넘어요. 그런데 철은요? 같은 1kg을 만드는데 이산화탄소가 2kg 남짓밖에 안 나옵니다. 무려 5배 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을 생각해서 알루미늄으로 바꾼다는 게 알고 보니 오히려 환경에 더 나쁜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럼 철을 그냥 더 강하게, 더 가볍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철이 무겁다는 게 문제라면 아주 얇게 만들어도 튼튼한 철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종이장처럼 얇은데도 엄청나게 강한 철.
그럼 무게는 확 줄면서도 튼튼함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잖아요. 알루미늄보다 싸고 용접도 잘 되고 재활용도 되고 게다가 환경에도 좋은 철. 이게 바로 모두가 꿈꾸던 꿈의 철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말처럼 그렇게 쉬웠으면 세상 모든 철강 회사가 벌써 다 만들었겠죠. 여기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그 잘난 일본도 중국도 30년 동안 못 만들었던 걸까요? 이 대목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바로 철이 가진 근본적인 모순 때문이었어요. 이걸 여러분이 잘 아는 음식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혹시 딱딱하게 굳은 엿을 생각해 보세요. 엿은 굉장히 단단하죠. 그런데 이걸 구부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딱! 하고 부러져 버립니다. 절대 안 휘어져요. 반대로 말랑말랑한 찹쌀떡은 어떻습니까? 자유자재로 구부러지고 늘어나죠. 그런데 이건 너무 물러서 조금만 힘을 줘도 축 처지고 뭉개집니다. 철도 이것과 똑같은 딜레마를 가지고 있었어요. 강도를 높이려고 딱딱하게 만들면 엿처럼 뻣뻣해져서 자동차 모양으로 구부리다가 부러져 버립니다. 반대로 잘 구부러지게 부드럽게 만들면 강도가 약해져서 자동차 뼈대로 쓸 수가 없었죠. 자동차라는 게 어떻게 생겼습니까? 곡선도 많고 움푹 들어간 부분도 있고 아주 복잡한 모양이잖아요. 이 복잡한 모양을 만들려면 철판을 이리저리 구부리고 눌러서 성형이라는 걸 해야 하는데 강한 철은 너무 딱딱해서 이게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철강 회사들의 숙제는 이거였습니다. 강하면서 동시에 부드러운 철을 만들어라. 마치 얼음처럼 단단하면서도 물처럼 자유롭게 흐르는 그런 모순덩어리 같은 물건을 만들라는 거였죠.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제 감이 좀 오시나요? 전 세계 철강 회사들이 이 벽 앞에서 수십 년 동안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강도를 조금 올리면 성형성이 떨어지고 성형성을 조금 살리면 강도가 무너지고 이 시소 게임에서 아무도 완벽한 균형점을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불가능해 보이던 숙제에 대한민국의 포스코가 도전장을 내밉니다. 이야기는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사실 포스코가 이 도전을 시작한 데에는 절박한 사정도 있었습니다. 원래 포스코는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국내 자동차 회사에 안정적으로 철을 팔아왔어요.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현대차 그룹이 직접 제철소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날의 현대제철입니다. 자기 그룹 안에서 철을 만들게 되니까 현대차가 포스코한테서 사가던 철의 양을 점점 줄이기 시작한 거죠. 포스코 입장에서는 큰 고객을 잃을 위기였습니다. 그러니 포스코는 이제 국내에만 안주할 게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이 앞다퉈 사갈 만한 진짜 특별한 철을 만들어야만 했어요. 위기가 오히려 도전의 불씨가 된 셈이죠. 당시 이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산 넘어 산이었다고 합니다. 금속의 조직을 요리조리 바꿔서 강한 철을 만드는 아이디어 자체는 예전부터 있었대요. 사실 그냥 강하기만 한 철을 만드는 건 상대적으로 쉬웠습니다. 진짜 어려운 건 아까 말씀드린 그 모순,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철을 만드는 거였죠. 게다가 실험실에서 시제품 하나 딱 만드는 것과 이걸 공장에서 대량으로 뽑아내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였어요. 어쩌다 한번 잘 만드는 게 아니라 매번 똑같은 품질로 수십만 톤을 찍어내야 하잖아요. 여기에 표면에 아주 미세한 흠집 하나라도 생기면 까다로운 자동차 회사들이 바로 퇴짜를 놓으니 이걸 잡아내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난한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2010년경 포스코가 세계 최초로 이 꿈의 철을 상용화하는 데 성공합니다.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그 모순을 해결한 철을요. 그리고 이 철에 아주 멋진 이름을 붙여줍니다. 바로 기가스틸이에요. 여기서 기가라는 말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건 철의 강도를 재는 단위에서 따온 말입니다. 철을 양쪽에서 잡아당겼을 때 얼마나 버티는지를 재는 걸 인장강도라고 하는데요. 이 힘이 1기가파스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센 수준을 넘어선다고 해서 기가스틸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참 부르기도 쉽고 강해 보이는 이름이죠. 실제로 이 이름을 붙이고 나니 자동차 회사들과 이야기하기도 훨씬 편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2017년 포스코는 전라남도 광양제철소에 정말 특별한 공장 하나를 완공해요. 세계 최초로 1.5기가급, 그러니까 기가스틸 중에서도 가장 높은 등급의 철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이었습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당시 그 잘 나가던 일본 철강 회사들도 1.2기가급까지밖에 못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이 그보다 한 단계 위인 1.5기가급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대량 생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도 단순히 강한 철을 만드는 걸 넘어서 그 위에 녹슬지 말라고 아연도금까지 입히는 기술을요. 이게 정말 어려운 기술이었어요. 강도가 높은 철은 도금 과정에서 표면에 문제가 잘 생겼거든요. 포스코는 고수소 급속냉각 기술이라는 독자적인 기술을 개발해서 이 난제를 풀어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아직 흉내도 못 내던 걸 한국이 해낸 거죠. 이 광양의 기가스틸 공장이 얼마나 대단한 곳이냐면요.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광양제철소 안에서도 가장 보안이 삼엄한 곳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만드는 기술이 곧 세계 최고의 영업 비밀이니까요. 거대한 공장 안에서는 붉게 달아오른 철판이 섭씨 450도나 되는 아연통을 통과하면서 거칠던 표면이 거울처럼 매끈한 자동차용 강판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런데 이 넓은 공장에 사람은 거의 안 보인대요.
대부분 자동화되어 있어서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기가스틸을 쏟아냅니다. 품질 관리는 또 얼마나 깐깐한지 아십니까? 완성된 철파에는 무려 4단계에 걸친 검사를 받습니다. 먼저 카메라가 철판 표면을 샅샅이 훑으면서 흠집을 찾아내고요. 그 다음엔 칼갈 때 쓰는 숫돌 같은 걸로 표면을 문질러가면서 또 검사합니다. 심지어 자동차 회사마다 쓰는 숫돌 종류가 다 달라서 검사실에는 각 회사가 쓰는 숫돌이 종류별로 다 구비되어 있대요. 그렇게 검사를 해서 눈으로는 잘 보이지도 않는 깨알보다 작은 흠집이나 옅은 얼룩만 있어도 가차없이 불합격 판정을 내립니다. 이렇게까지 하니까 세계에서 제일 까다롭다는 자동차 회사들이 안심하고 한국철을 가져다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기가스틸이 실제로 알루미늄이랑 붙으면 얼마나 셀까요? 이걸 확인하려고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포스코가 광양에서 만든 기가스틸 판재를 카이스트,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이공계 연구소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자동차용으로 만든 알루미늄이랑 똑같은 조건에서 충격을 줘봤습니다. 초속 18m, 그러니까 총알처럼 빠른 속도로 발사체를 쏴서 두 소재를 때려본 거예요. 결과가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알루미늄 판을 3장이나 겹쳐놨는데 발사체가 3장을 몽땅 뚫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기가스틸은요, 단 한 장도 뚫리지 않았어요. 이 실험을 통해서 기가스틸이 자동차용 알루미늄보다 무려 3배 이상 강하다는 게 딱 증명된 겁니다. 3배 강한데 그러면서도 훨씬 얇게 만들 수 있으니 무게는 오히려 가볍고 값은 싸고 환경에도 좋고, 이쯤 되면 게임이 끝난 거죠. 그래서 한때 알루미늄으로 갈아탔던 유럽의 콧대 높은 고급차 브랜드들마저 다시 철로, 그것도 한국의 기가스틸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포스코는 이 기가스틸로 실제 자동차 차체를 만들어서 시험도 해봤어요. 기존 차체에 기가스틸과 초고강도 철을 적용했더니 차체 무게를 무려 26%나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제자동차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다 통과했어요. 가벼워졌는데 오히려 더 안전해진 거죠. 이게 바로 기가스틸의 마법입니다.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오늘날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자동차 10대 중 한 대에는 포스코가 만든 강판이 들어갑니다. 세계 주요 자동차 회사 15곳에 한꺼번에 자동차 강판을 공급하는 철강 회사는 지구상에서 포스코가 거의 유일하다고 해요. 심지어 자동차 강판이라면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일본 자동차 회사들도 한국 철을 일부 가져다 씁니다. 놀랍게도 포스코 기가스틸의 최대 고객은 미국의 GM이라고 하고요. 이제는 자동차 회사들이 차를 설계하는 첫 단계부터 포스코에 먼저 연락해서 우리 차 좀 가볍게 만들어달라고 부탁할 정도가 됐습니다. 철을 파는 회사가 자동차를 어떻게 만들지까지 훈수를 두는 위치에 올라선 거예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그런데 이 이야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의 K철 드라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쓰이고 있어요. 아까 포스코의 라이벌로 등장했던 현대제철 기억하시죠? 이 현대제철도 10년 넘게 이를 악물고 연구해서 마침내 3세대 강판이라고 부르는 차세대 철을 개발해냈습니다. 이 철은 1.2기가급의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늘어나는 정도가 기존 철보다 50% 이상 좋아졌어요. 쉽게 말해서 더 강하면서도 훨씬 잘 구부러진다는 뜻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강함과 부드러움의 모순을 현대제철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풀어낸 거예요. 이 3세대 강판은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대량 생산에 들어가서 우선 현대차와 기아차에 먼저 공급되고 그 다음엔 전 세계 자동차 회사들을 공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대제철의 글로벌 자동차 고객 비중은 2024년에 19%까지 올라왔고 2030년에는 이걸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어요. 심지어 미국 루이지애나에 거대한 제철소까지 짓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한때 철의 시대는 끝났다는 말까지 나왔던 그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들이 다 안 된다고 손살에 치던 그 불가능한 숙제에 정면으로 부딪혔고 결국 세계 최초로 그 벽을 뚫어냈어요. 강하면서도 부드러운, 얼음처럼 단단하면서도 물처럼 유연한 그 모순덩어리 같은 꿈의 철을 현실로 만들어낸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기원전 300년경 청동기 시대를 끝내고 철기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오늘날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새로운 철의 역사를 쓰고 있는 셈이죠. 실제로 이 기가스틸을 개발한 한 연구원은 기가스틸의 탄생은 철기 시대가 열린 이후로 손꼽을 만큼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결코 과장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길에서 스쳐 지나간 그 수많은 자동차들, 국산차든 독일 고급차든 미국 대형차든 일본차든 그 매끈한 껍데기 아래 단단한 뼈대 속에는 대한민국의 땀과 기술이 조용히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못 해낸 일을 우리가 해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 저는 이게 참 자랑스럽습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 여기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이 몰랐던 우리 곁에 놀라운 이야기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